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통해 또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와 시각 디자인 기사, 필기, 대비, 영상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선생님이 그 필기 강의는 3년에 한 번씩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시각 디자인 관련해서 영상 촬영한 지 이제 2년 넘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시각 디자인 산업 기사가 시험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23년도 1회 때부터 시험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는 뭐냐? 정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바람에 너무 제가 이제 그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그러니까 작년 7월에 시험이 변경된다는 게 공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 시각 디자인 관련한 필기책 원고는 다 써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근데 시험이 완전히 바뀐다는 그런 그 공지를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냥 조금 정도 바뀔 줄 알았는데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바뀐 내용을 보니까 뭐 이거는 뭐 기출 문제도 없잖아요. 그죠? 처음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내용조차도 우리 기존에 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그런 그 커리큘럼으로 짜 있는 걸 보고서는 너무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섣불리 그때 바로 책을 써서 바로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지만, 섣불리 제가 잘못 책을 쓰거나 잘못 지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 망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책이 나오는데 최종 기간은 거의 1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작년 7월부터 해서 올해 이제 나온 거니까 7월, 8월에 나온 거니까 1년이 걸렸네요. 그리고 올해 이제 1회, 2회 시험을 보면서 어떻게 시험이 출제가 되고 있는지도 파악하고, 또 내용을 보고 나서 이제 파악이 된 상태에서 자신감을 얻고 드디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부담감도 컸었고, 또 짜증도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 해놨는데 완전히, 그것도 조금만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뀌니까 또 새로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나 이번 이제 그 1, 2회 시험을 보면서 뭐 그렇게 크게 문제 될 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하튼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험, 우리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시험이 이제 바뀐 내용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필기를 준비해야 되는지와,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 기사 같은 경우는 24년도까지는 그대로 기존의 방식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25년부터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사 관련해서는 어쨌든 바뀌지 않은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도록 하고요. 아마 바뀔 것이다. 바뀔 건데 아마 시각 산업기사와 비슷하게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각 디자인 이제 필기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는요, 예문사, 제가 이제 예문사 출판사를 통해서 이번에 쓴 이 책입니다. 기존에 제 그 시그니처, 저의 전용 컬러는 빨간색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바꿨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꿨는데, 이유는 이제 예문사에서 자격증 관련한 그 문제집들은 원픽이라는 내가 뽑은 원픽이라는 이제 심볼을 가지고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제 예문사 출판사와 오랫동안 이제 책을 써왔기 때문에 원픽입니다. 원픽. 자,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 책과는 달리 이렇게 이론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집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따로 이렇게 해설할 수 있도록 이렇게 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하는데 기존에는 그 한 권 안에다가 문제를 넣어서 2권이었는데 이렇게 3권으로 나눠서 이번에는 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기존에는 이제 그 강의 수를 거의 뭐 18강 이상 했었는데 이제 15강으로 좀 줄였습니다. 그 이유는 대학에서도 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15강을 맞췄고, 또 우리 학생들도 좀 강의 차수가 좀 길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있어서
최대한 이렇게 15강으로 한번 줄여봤습니다. 자, 15강은 이제 보시면은 15번의 강의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딱 15일 만에 끝낼 수도 있는 거지만, 양에 따라서는 1강 자체를 이틀 걸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필기 시험 준비는 최소한 30일 정도,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최소한 해주시는 걸 권하고요. 시간이 없는 분들은 15일 만에도 또 일주일 만에도 공부하고도 합격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기간은 여러분의 사정에 맞춰서 15강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의 사정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교재는 아마 지금 현재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완전히 개편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온 책은 아마 이제 추후에 나오겠지만 제 책이 처음일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안에 커리큘럼이나 이거는요, 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시험이 이런 문제로 나온다라고 필기 관련해서 이제 그 커리큘럼을 짜주거든요. 그걸 가지고 제가 이제 직접 공단의 그 출제위원들, 이렇게 우리 디자인을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계십니다. 전화를 해 보면서 나름대로 커리큘럼을 짠 겁니다. 이것이 정석은 아니에요. 물어보면서 그 파트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다른 분들도 제 책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 수도 있고, 자기들이 나름대로 해석해서 할 수 있으신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서는 이 내용에 있는 이 커리큘럼은 제가 연구하고 그 다음에 공단에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 선생님과 연락하면서 이렇게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힘들게 만들어낸 책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교재는 예문사, 시각 디자인, 필기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일단 이제 시각 디자인 필기 시험이 많이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바뀌었고 또 바뀐 것을 통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최대한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필기 시험인데요. 일단은 우리나라에 NCS라고 해서 국가직무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이든 고등학교든 이런 어떤 그 강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통일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 실무, 그러니까 회사나 이런 실제 직무를 하는 회사들이 원하는 어떤 역량이 있죠. 그죠? 직무에 대한 어떤 능력 같은 거, 이런 것을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실제적인 교육에 관련한 내용들을 이 표준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교수님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표준을 만들어 놨거든요. 저도 이제 시각 디자인 파트에서 이제 이 NCS 직무할 때 이제 거기에 참가를 했었고, 교육도 했었는데, 어쨌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장점은 이제 예전보다는 훨씬 실제 직무와 관련된 교육과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단점은 이 디자인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빠르게 변하는 그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어떤 NCS에서 시각 디자인에 대한 표준은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그렇게 강의를 했었거든요. 시각 디자인을 많은 부분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물론 잘 그리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획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예전부터 제가 이제 시각만 거의 20년 차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어떤 기획에 관련한 그 중요성에 대한 강의를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여전히 시각 디자인은 뭔가 미술이라고 생각해서 미술학원이라든가 이런 컴퓨터 그래픽이라 그래서 이런 거 위주로 하면, 물론 이것도 시각 디자인의 어떤 소통의 수단으로서 필요하고 배워야 되는 거지만 그거라고 생각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 시각 디자인이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제대로 배우자 하면서 기획에 대해서 저는 강의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험은 이제 뭐로 바뀌었다? 기술적이고 기능적인 부분이 아닌 실제 기획에 관련한 그런 문제로 이제 그 부분을 더 두각시키면서 이 교육 자체가 바뀌었다. NCS 국가직무표준이에요. 그래서 자격 시험이 지금 시각뿐만 아니라 뭐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컬러리스트, 우리 디자인 관련한 웹 디자인 이런 이 자격증들이 다 NCS라는 국가직무표준, 거기에 정해져 있는 그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하는 평가 시험으로 바뀌면서 우리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의 필기 과목도 다 바뀌었다. 무엇을 기준으로? NCS 국가직무표준이라는 것을 통해서 바뀌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책을 쓰면서도 무엇을 NCS를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공개된 내용을 그 커리큘럼 바탕으로 해서 또 공단에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 선생님께 연락하면서 1년 동안 기존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도 분석하면서 쓴 책이 바로 요 예문사 이 책입니다. 이 책으로 준비해서도 뭐 충분히 준비가 가능할 정도로 제작을 했습니다. 어쨌든 NCS라는 이 국가 직무 표준, 이 사이트가 있습니다. 가보시면 우리 시각 디자인 관련해서 그 표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교육하고 어떻게 평가하고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자격 시험이요, 우리가 검정형이라는 게 있고 과정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정형은 이제 여러분이 지금 보는 식으로 이제 필기 시험 보고 그다음 실기 시험 보고 하는 이런 식의 시험이고요. 과정평가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관련한 교육기관들, 대학이나 뭐 고등학교에서도 볼 수 있어요. 학원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단이 이제 자기들이 직접 시험을 실행하는 게 아니라 어떤 교육기관에다가 어떤 교육을 실시하게 되면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 그곳에 가서 직접 시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시각 디자인 과정형 요 시험도 가서 학생들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뭐 하여튼 과정형 평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처음에 이제 시작됐을 때 보니까 필기가 우리가 기존에 했던 필기 내용과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바뀌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제가 쓴 이 교재는요. 검정형 시험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 15강으로 바꾼 이유가 대학에서도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뭐 때문에? 과정평가형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책으로 준비를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은 이제 대부분이 제 검정평가죠. 검정평가로 시험 본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준비를 하시는데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를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죠. 이 자격증이 이제 뭐 취득을 할 때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가? 이거 알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자격증, 이 시각 디자인 시험을 보시는 분들의 인원이 좀 줄고 있어요. 주는 이유는 이제 뭐 첫 번째는 많이 이제 취득을 사람들이 해오니까 이제 취득해야 되는 사람도 줄고요. 또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너무 어려워. 막 그 겁내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제가 지금까지 봤던 모든 디자인 관련한 시험 중에서 이 시각이 제일 쉬웠습니다. 네, 진짜로. 네. 그리고 또 뭐 과정평가형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시험 방식들이 나오면서 조금 이제 준비하는 인원은 줄었지만 이 자격증은 참 좋은 자격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것도 강의도 하고 시각도 하고 컬러도 하고 다 하는데 특히 시각 디자인은 모든 디자인의 시작이고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각 디자인 공부를 제대로 하고 제대로 배우면 여러분이 어떠한 형태의 디자인을 하더라도 엄청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바뀐 이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한다면 여러분들은 디자이너로서 어떤 디자인 하든 간에 엄청 도움이 되기 때문에 취득하시면 엄청 도움이 된다. 네, 그러니까 뭐 결국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국가 자격증이 있고 민간 자격증이 있거든요. 자, 이 자격증이 뭡니까? 자격증, 그러면 자격이 있음을 증명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에서는 우리가 사실 사람을 서로 잘 믿나요? 잘 믿지 않습니다. 저도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사람은
믿는 대상이 아니라고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되게 절대적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 그렇지 않잖아. 그죠? 인간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저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떻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불안 요소들이 있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이다. 나는 성실한 사람이라는 걸 어필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이런 자격증이 나의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하지만 학생들에게 이제 성적을 줄 때 시험만 잘 본다고 해서 성적을 좋게 주지 않아요, 저는. 출석률이 좋아야 합니다. 출석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시험을 잘 보더라도 점수를 좀 깎아요. 예, 반대로 학교 점수가 시험 점수가 낮지만 출석이 좋으면 좀 올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왜? 저는 성실함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이 사회생활이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예, 어렵고 힘듭니다. 이제 뭐 이미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것이고 또 이제 해야 할 사람들도 계시는데 힘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억지로 하잖아요. 억지로. 누군가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해도 힘든데 내가 하기 싫은 걸 누군가 시켜서 했을 때는 되게 어렵고 힘듭니다. 귀찮죠. 예. 그래서 사회생활 자체를 뭐 능력 있냐 없냐 이것도 다 중요하지만 저는 뭐가 중요하다? 인내하는 것, 바로 성실한 것을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성실과 인내라는 게 뭘까요? 성실함이라는 건 열심히 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에요. 하기 싫어도. 그러니까 하기 싫은데 죽도록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상황은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인내, 참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성실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워요. 예, 선생님도 그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학교의 어떤 이제 그 성적이 좋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할 확률이 높다? 성실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처음에 소개받아서 뭐 소개팅을 한다든가 처음에 뭐 면접을 볼 때 어때요? 이 회사를 이를 위해서 내가 뭐예요? 뼈를 묻겠습니다라든가 뭐 정말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나의 최고의 좋은 모습만 보이죠. 그러니까 서로 사실 거짓말 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서로 뻥뻥 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자격증이나 성적 증명서나 생활 기록부 같은 걸 보고 그게 또 절대적이진 않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증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준비해 보면 알겠지만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나름 되게 귀찮습니다. 나름 자격증을 따기 위한 어떤 과정을 잘 밟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할 가능성이 높다? 성실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에요. 성적이 좋다라는 것도 마찬가지. 뭐 성적이 좋은데 사이코패스일 수도 있어. 그러나 성적이 좋으면 그 사람은 어쨌든 성실할 확률이 높은 사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자격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이 사람이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보증해주고 증명해주는데 어떤 사람이 해줘야 돼? 믿음직스러운 사람이 해줘야 되겠죠. 내가 이 사람을 내가 보장해 해줬을 때 모르는 사람이 보장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믿어? 둘 다 또 사기꾼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장 신뢰가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국가죠. 그죠? 예, 국가에서 인정한 국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어떨 가능성이 있다? 자, 자격증이라는 걸 취득했다고 해서 그 분야의 완벽한 무슨 전문가다 이렇게 보지는 않지만 기본은 갖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은 뭐예요? 자격이 있음을 증명해 주는데 가장 믿을 수 있는 국가가 해주는 걸 국가 자격증이라 하고 국가에서 어떻게 인증한 또 민간 자격증도 있어요. 그것도 나름 이제 준 국가 자격증이죠. 그런데 민간 업체끼리, 지들끼리 그냥 공인받지 않고 지들끼리도 자격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자격증도 있죠. 그럼 물론 그런 것들이 다 나름대로의 인정이 되지만 가장 사람들이 믿고 또 혜택도 있고 한 자격증이 뭐다? 바로 국가 자격증이다. 자, 국가 자격증이 좋다란 얘기죠. 자, 그 국가 자격증이 바로 우리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와 기사가 바로 무슨 자격증이다? 국가 자격증이다. 그럼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면 어떤 부분들이 좋은가? 첫 번째,
학점은행제를 준비하시는 분 되게 많습니다. 학점은행제라는 것은 학점을 모아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과 동일한 학사 학위를 받아서 인정받는 그런 교육 과정이죠. 그때 산업기사는 16학점, 옛날에 24학점 인정이 됐었는데 줄었죠. 그리고 기사는 20학점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공 필수라는 과목으로 인정이 돼요. 전공 필수. 그래서 학점은행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전공 필수 과목을 이수하는 데 있어서 아주 좋은 자격증이다라는 것이고, 또 요즘에는 이제 디자인 공무원을 많이 선발하고 있지 않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계속 그래도 적은 인원이지만 디자인 공무원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인데 디자인 관련한 직무를 하는 공무원입니다. 그 공무원 시험 볼 때 몇 점? 가산점 5점이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취업할 때 시각 디자인 관련한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 회사가 조달청이라 그러죠. 국가로부터 일을 받아서 하는 회사일 경우에 직원들이 이 자격증 관련한 걸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조건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어떤 그 자격증에 관련한 비용을 더 받을 수도 있고 또 취업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겠죠. 뭐 그걸 떠나서 어쨌든 이력서에 한 줄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그리고 뭐 자격증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안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성실했었을 확률이 높구나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뭐 이러한 다양한 이런 디자인 자격증을 취득하면 혜택이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선생님? 자격증 따라. 이 자격증 좋다. 그러니까 시험 준비하고 해라 좀 제발. 예, 이런 얘기입니다. 노는이 뭐 하냐? 예, 자격증 시험 준비하십시오. 하셨죠? 예,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각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정확하게 배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20년 가까이 넘게 한 것 같은데 기간도 너무 오래 해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동안 학생들을 교육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것은 우리 학생들이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 안 하고 뭔가 열심히 무조건 하다 보면 뭔가 좋은 일이 벌어지겠지 하는 막연한 그러한 어떤 목적 의식과 꿈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왜 하는지 뭐 이런 거는 보다는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고 해요. 자, 물론 그렇게 해서도 됩니다. 그런데 효율과 시간이 많이 낭비가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우리 학생들이 왜 이 공부를 해야 하는가? 내가 이 공부를 왜 해야지? 하면서 왜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공부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시각 디자인을 공부하면서도 저는 처음에 물어봅니다. 너 시각 디자인이 뭐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시각 디자인이 뭐니 물어보면 되게 당황스러워요. 내가 시각 디자인 관련한 공부를 했는데 시각 디자인이 뭔지는 생각 안 해본 거야. 그냥 뭐 대답은 이런 식이에요. 눈으로 보기 좋게끔 만드는 어떤 스타일이나 이런 어떤 신미성 있게 만드는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 시각 디자인의 어떤 직무 안에 일부에 포함은 되지만 그건 정답은 아니거든요. 안쓰럽죠. 시각 디자인이 뭔지도 모르면서 시각 디자인과에서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을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재미없었겠어요. 알고 해도 힘든데 모르고 하면 더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각 디자인이 뭔지 그거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하는 것이 엄청 여러분이 디자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그런 공부예요. 여러분이 이 공부를 통해서 시각 디자인은 이런 거구나. 시각 디자인의 목적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는 거구나. 라는 그러한 어떤 디자인의 시각 디자인의 어떤 그 개념과 원리 이런 걸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한 그런 자격증이고 교육 과정이다. 예. 근데 또 잘 배우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합니다. 예. 그냥 또 미술학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구성하고 컴퓨터 그래픽을 포토샵 일러스트 잘하면 좋은 이렇게 디자인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기술적인 기능적인 디자인이긴 하지만 시각 디자인은 단순한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제대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뭐다? 바로 이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와 기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네. 결국 무슨 얘기냐? 이 자격증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와 기사 시험은요, 기본적으로 이제 1차 시험이 있고 2차 시험이 있거든요. 1차 시험이라는 것은 뭐다? 필기 시험이고요. 2차 시험은 이제 실기 시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에 대한 1차 필기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2차 실기 시험을 준비하고 싶은 분들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데 다음 카페와 네이버 카페가 있거든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 오시면 실기 관련한 그러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합격하시고 나면 실기 준비해야 할 때 괜한 데 가서 시간 낭비하시고 돈 낭비하지 마시고 저한테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아마 시각 디자인 관련해서 합격자가 대한민국에서 제가 배출한 인원이 뭐 지금 카페에만 해도 1,400건 넘는 합격 후기가 있습니다. 1,400건이라는 합격 후기를 가진 교육기관이 있을까 싶어요. 그게 저의 자랑이기도 하고요. 또 제가 아무리 잘났다, 잘 가르친다 해도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죠? 우리가 자격증을 통해서 내가 성실해요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카페에 있는 합격 후기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되시면. 어쨌든 오늘은 뭐에 대한 설명이다? 바로 필기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와 이제 기사 시험을 준비를 하는데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1년에 이제 시험이 산업기사는 1회차, 2회차, 4회차. 우리가 산업기사 시험, 기사 시험은 연 4회가 있거든요. 근데 산업기사는 3번의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1회, 2회, 4회.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기사는요, 연 2회. 한 번밖에 시험 없습니다. 그래서 기사 시험이, 그래서 그랬거든요. 왜? 다른 것들은 컬러도 그렇고 다 3회씩 있는데 왜 기사만 2회냐 그랬더니 뭐 시험 보는 인원이나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뭐 보는 인원도 적고 해서 그렇다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이 시험을 더 안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늘리자라는 캠페인을 해보고 싶고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현재까지는 시각산업기사는 1년에 몇 번? 3번, 1회, 2회, 4회가 있고 기사 시험은 몇 번? 1년에 2회,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한 번 떨어지면 다음 년에 시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 산업기사를 좀 보시고요. 기사 시험에 자격이 되시면 또 같이 보시는 거, 2개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둘 중 하나라도 붙으면 좋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따로따로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내용은 동일합니다. 동일하고 난이도의 차이 정도지 산업기사를 합격할 정도의 수준을 갖추면 모두 볼 수 있어야 된다. 기사도 합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뭐 산업기사 따로, 기사 따로 이렇지 않습니다. 내용은 똑같은데 테스트 방식만 약간 다른 건데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시험이 과거에는요, 4가지 과목이었어요. 첫 번째가 색채학이라는 과목이었고요. 색채학. 그 다음에 인쇄 및 사진기법. 인쇄 및 사진기법. 그 다음에 시각디자인 론, 시각디자인 실무 이렇게 4가지 과목이었었어요.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이 필기라는 것과 실기는 좀 다르거든요. 필기는 실기 준비를 위한 어떤 그 이론적인 부분들을 배워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NCS는요, 이 필기적인 부분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실기와 관련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필기로 책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사실 이 구성된 내용은 처음에 너무 힘들었었어요. 이건 필기가 아니거든요. 실기적인 내용들이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과거에는 색채학, 인쇄 및 사진기법, 시각디자인 론, 시각디자인 실무 해가지고 20문제씩 몇 문제, 80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 바뀐 그 과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각디자인 조사 및 분석, 시각디자인 기획구상, 시각디자인 제작. 그래서 조사, 분석, 기획, 제작 이렇게
세 가지 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20문제, 20문제, 20문제에서 80문제에서 몇 문제로? 60문제로 줄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어려워졌을까요? 쉬워졌을까요? 라는 부분인데 일단은 첫 회 시험은 쉬웠습니다. 지금 현재 2번 시험을 받고 여러분이 이제 3번째인데 지금까지 출제된 문제들이 쉬워져요. 왜냐하면 이 안에 제가 커리큘럼을 잡을 때 기존에 있었던 이 내용이 다 들어갑니다. 일단은 이 내용, 우리 기존에 했었던 그 과목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죠. 거기에 플러스 어떤 부분? 이 기획이라는, 이게 다 기획이거든요. 기획에 관련한 부분이 좀 더 많아졌다라는 것. 그리고 실무에 관련한 법이라든가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프레젠테이션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추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그 내용보다 더 양이 많아졌다. 양은 많아졌는데 문제 수는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선생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 배워야 할 양은 많은데 문제 수가 줄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문제의 어떤 그 난이도가 어렵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변별력이라 그러죠. 변별력. 우리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수능에도 있다 하지만 자격증에도 있습니다. 변별력이라 그러죠. 모두가 다 합격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적절한 변별력을 갖추게 하거든요. 예, 그 변별력을 할 때 문항수가 많을수록 좋은데 줄게 되면 어때요? 어렵게 내버리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심도 있게 내는 문제들 있죠. 킬러 문항이라 그러죠. 저도 사실은 모르는 문제들이 매 회차마다 좀 나옵니다. 처음 본 것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들은 논문에 어디에 숨어 있는 이런 문제를 출제를 하는데 문항수가 줄어들면 그런 문제가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양은 많은데 문항수가 줄으니까 좀 개론적인 문제들이 좀 더 많이 물론 킬러 문항이 있지만 그거에 대한 그 퍼센트가 좀 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쉬워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신에 공부할 양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점수는요. 우리가 60점을 기본으로 해서 60점이 돼야 합격이 됩니다. 평균 60점이 되는 것이죠. 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당 5점씩입니다. 그래서 100점, 100점, 100점이고 얘네 300점을 이제 우리가 5로 나눠서 60점이 되면 합격, 60점 이하면 불합격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산업기사 기사는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100점, 얘가 100점을 맞았는데 이 한 과목이 35점을 맞게 되면, 그러니까 40점까지는 괜찮습니다. 한 과목이 그 40점 이하, 그러니까 35점이 나왔다. 그러니까 100점, 100점, 35점 이러면 평균 60점은 넘었지만 한 과목이 35점이 돼서 꽈락이라서 불합격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기능사는 이제 꽈락이라는 제도 없어요. 무조건 60점만 넘으면 합격이 되는데 기사와 산업기사는 어떻다?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다. 그래서 그거 좀 부담스럽긴 하죠. 어쨌든 얘네 세 과목 5점씩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합해서 나누기 3, 5가 아니죠. 나누기 3으로 했을 때 60이 넘으면 합격, 이하면 떨어지고. 그리고 학생들 중에 꽈락이 60점 이하인 줄 아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니에요. 60점 이하가 아닙니다. 40점까지도 괜찮아요. 35점부터 꽈락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과목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색채학이나 인쇄 및 사진기법, 시각디자인론, 실무가 전혀 달라요. 얘네들은 말 그대로 필기적인, 이론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시각 디자이너가 되기 위한 기본 이론을 익히는 거라면 이 내용은 이론이 아니라 실무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커리큘럼 짤 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 안에 녹아 넣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것은 빼고 완전히 새로운 내용으로 시험이 나온다는 얘기인가?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는 진짜 어려웠었어요. 이걸 커리큘럼을 짜는 데 있어서. 그런데 보니까 이 내용 안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인쇄 및 사진기법은 이 안에 없습니다. 없어요. 커리큘럼 안에 없어요.
인쇄는 있다. 인쇄 부분, 편집 쪽은 있는데 사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물어봤더니 요 조사 및 분석에서 이미지를 활용하는 어떤 뭐 파트가 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다. 요 조사 및 분석 안에 사진 기법이 들어간다. 시각 디자인 제작에 인쇄가 들어간다. 기획 구상에 색채학이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안에 내용들이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 1회, 2회 시험을 봤더니요.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진 인쇄 부분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사진 인쇄 부분도 나오고 색채학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싹 다 나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용은 그대로 다 들어가 있으면서 거기에 파트 안에 기획에 관련한 내용들 그리고 뭐 실무에 관련한 내용들이 좀 더 추가됐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되게 어렵지는 않더라. 네. 근데 공부할 양은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각 디자인 기사는요, 기존에 일단 24년까지는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이제 25년은 어떻게 바뀌냐. 그럼 아마 얘네랑 비슷할 거예요. 얘네랑 비슷하면서 하나 정도 과목이 더 추가가 되거나 하겠죠. 예. 아니면 똑같을 수도 있고요. 여하튼. 예. 그래서 기사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책으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시각디자인 산업기사라고 되어 있는데 기사책을 따로 만들고는 싶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1년에 한 번밖에 없고 또 보는 인원도 적기 때문에 출판사에서 이걸 만들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책 뒤에 보시면 문제편에 기사 관련해서 우리 기출문제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최신 2022년까지 실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다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요 기출문제 기사 준비하시는 분들은 요거 보면서 풀어보시고 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면서 해설집을 보면 기사도 충분히 준비가 가능하다. 그리고 시험 자체가 CBT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뭐냐면 테스트를 컴퓨터로 하는 것입니다. PBT라 그래서 종이에다가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고 OMR 카드에 표시를 하는 식으로 시험을 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을 예전에는 뭐 주말에 이렇게 몰아서 한 번에 본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2주 안에 보는 날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컴퓨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험 보는 날이 다 다르다 보니까 뭐가 안 나옵니까? 기출문제가 안 나오죠. 기존에는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은 날 똑같이 보다 보니까 기출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걸 제가 복원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공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어떤 특정한 날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날 동안 다양한 문제로 계속 다르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출문제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시험 보고 나면 이제 제가 물어보죠. 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하면서 이제 문제지 안에 이제 계속 그런 부분들을 추가해 가서 이제 디벨롭 하겠지만 어쨌든 CBT 방식은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어쩌다 이렇게 기출문제가 예전처럼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그걸 복원해서 이제 제가 적용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CBT 방식으로 시험을 본다라는 것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보는 날짜도 필기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오는 기출문제들이 그날 다 어떻다, 똑같다, 다르다, 다 다르다. 그래서 약간 복불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날은 뭐 인쇄 부분이 안 나왔는데 어떤 날은 뭐 인쇄가 나오고 그래서 학생들 중에는 자기는 사진 인쇄 쪽은 좀 자신이 없어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하는 친구도 있었을 때는 안 나오면 좀 유리하고 나오면 좀 불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사 같은 경우는 5과목입니다. 색채학, 인쇄 및 사진기법, 시각 디자인도 여기까지 똑같고 조형 심리학과 광고학 이게 이제 시각된 실무적인 느낌인데 어쨌든 5과목입니다. 5과목이고 마찬가지 5점씩 해서 평균 60점 이상일 때 합격이 되고 마찬가지 꽈락 점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은 그냥 이 책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용으로는 안 돼 있지만 이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셨죠? 다 있어요. 이 내용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이 책에 있는 이거를 안 하고 이거로 공부하신 다음에 기사는 기출문제 우리 뒤에 이제 그 기사용 기출문제를 풀면서 뭐 하면 됩니까? 해설집 보면서 준비하시면 충분히 합격했었고 하고 있고 할 것이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시각 디자인 필기에 관련한 내용은 이 정도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필기 강의를 하는데 원래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촬영을 하거든요. 근데 아직 시각 디자인이 3년이 안 됐어요. 여러분 알겠지만 이거 되게 힘들어요.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것을 혼자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존에 동일한 과목들은요, 제가 그 차수만 바뀌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없는 부분만 추가적인 촬영을 할 것이고, 기존에 같은 내용의 강의는 기존의 강의를 순서만 바꿔서 제가 정리를 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에 맞도록 제가 정리를 할 것이에요. 정리를 하다 보면 그 순서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때 1강이라고 했는데 뭐 10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제가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강의를 그냥 차례대로 들으시면 되겠고, 중간중간에 이제 좀 더 추가 강의가 필요한 것들만 제가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는 거로 하고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시험 나왔던 것들 좀 더 분석하고 평가한 다음에 새로 이제 교재에 맞게 전체를 다 한번 새로 촬영을 해서 업로드를 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필기에 대한 얘기를 시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준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이론 강의를 좀 들으시고요. 이제 선생님의 영상 강의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15회차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1대2 그러면 1대2의 강의를 들으시고 2대2, 3대2 하면서 쭉 따라오시다가 한 파트가 끝나면, 예전엔 체크리스트라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연습 문제를 만들어 놨어요, 뒤에. 그래서 한 파트가 끝나고 나면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내가 얼마큼 시험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 테스트라는 것은 누가 더 잘하는가라는 어떤 상대적 평가를 통해서 순위를 나누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 테스트의 목적은,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왜? 믿을 수 없는 것이에요. 저도 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의 장점은 더 두각시키려고 그러고 자기의 단점은 숨기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오해를 잘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시험을 여러 문제, 뭐 저도 그랬지만 수학 문제 같은 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할 때 막 듣고 있으면 이해할 것 같고 알 것 같아요. 잘 듣고 있다가 풀어봐 그러면 어때요? 안 풀어지거든. 못 풀어요. 그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강의 듣고 이해한 것 같아 하지만 실제로 이해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럴 때 바로 테스트, 시험을 보는 것이죠. 시험을 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정도 하는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험, 바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파트별로 하시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다 하고 나면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도 기존에 우리 이제 출제됐던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 이제 이 CBT로 바뀌게 되면 문제은행식으로 바뀝니다. 문제은행식이라는 게 뭐냐면 기존에 나왔었던 기출 문제에서 시험 문제를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그 디자인 담당하는 선생님한테 이번 출제될 때 이렇게 새로 바뀌었는데 기출 문제도 없는데 어떡하냐 했더니 이 시험 문제 기존까지 나왔던 그 기출 문제에서 출제가 된다 해서 보니까 한 60% 70% 이상은 기존의 기출 문제에서 그러니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새로운 문제들은 뭐 한 20%, 30% 그리고 이제 그 킬러 문항은 한 5% 이내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나오기 전에는 기존에 제가 썼던 그 책을 가지고 기존의 강의를 듣고 준비해서 합격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뭐 저는 뭐 항상 얘기하지만 뭐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합격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은요, 여러분 60점을 합격 점수로 놓는다는 얘기는 뭐냐? 실력을 보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아니라 뭘 보는 거지? 기본을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는가? 우리 대학에서도 60점 이하면 꽈락이잖아요. 그죠? F니까. 근데 그 이상이면 이제 통과가 되는 것처럼 이 시험도 보다 기본을 보는 시험이다. 기본을 보는 시험이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100점 맞으면 좋겠지만 뭐 60점으로 합격해도 괜찮다. 그래서 60점 맞고 뻥치면 되잖아요. 자기만 자기 점수 아는 거니까. 나 이번에 80점, 90점, 짜증나 100점 맞으려고 했는데 뭐 하셔도 되는 것이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시험 준비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나 산업기사는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각디자인 산업기사 기사 시험 자체가 우리가 기능사라는 시험이 있고 기사 산업기사가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직무라 그러죠. 직무는 대표적으로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기능적 직무가 있고 기획에 관련한 직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거든요. 모든 일이 그래요. 군대도 보면 장군님들은 기획하시는 분들이고요. 그 밑에 병사들은 기능하는 사람들입니다. 대통령은 기획하는 사람이고요. 그 밑에 주무관들, 뭐 사무관들 하는 공무원들은 뭐 하시는 분들? 기능적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디자인도 기능적인 부분이 있고 기획적인 업무가 있어요. 누가 더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획만 있어도 안 되고 기능만 있어도 안 돼요. 기능이 좋아도 기획이 잘못되면 효율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기획을 잘해도 기능이 따라주지 않으면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뭐 한 예로 우리 이순신 장군님 보세요. 네, 좋은 기획자의 좋은 기능들이 있으니까 133대 1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맞짱을 뜨셔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원균 장군 같은 조금 모질한 기획자의 아주 똑같은 그런 기능적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어때요? 7천년 전투에서 12대 빼고 그 많은 병사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획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기능도 중요하겠죠. 기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기술자, 전문 기술자, 전문가라고 합니다. 보통 전문가. 그 다음 기획이라는 것은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매니지먼트. 그래서 어떤 일이 더 좋은가? 좋다라는 것은 주관적입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게 좋은 거야. 아셨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능이 맞는 사람이 있어. 나는 복잡한 거 싫어. 사람들 상대하는 거 싫어. 나는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싶은데 그걸 정말 쩔게 잘 만들어요. 그게 좋다는 사람이 있고. 나는 사람들을 관리하고 정말 이렇게 매니지먼트 하는 걸 좋아해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럼 그게 좋은 거예요. 누가 더 돈을 많이 벌어요? 능력 있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법니다. 아셨죠? 업무는요, 보통 기획이 한 30%, 기능이 한 70%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일을 하는 그 직무가 일이 더 많아요, 보통은. 그래서 우리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 기능사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기획은요, 관리자로서 우리 이 시험 자체 봐요. 기획이죠. 기획관. 기획은 뭐냐? 아이디어 내는 거예요. 아이디어. 예. 이 시험 자체가 실기 시험을 보게 되면 아이디어 스케치와 컴퓨터 그래픽을 작업을 하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컴퓨터 작업을 하는데 그거 끽 해봐야 한 30점밖에 안 됩니다. 아이디어 스케치. 거기에서도 아이디어가 한 70점 정도 해요. 그럼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 예, 그거 배우는 게 바로 이 시각 디자인입니다. 그게 바로 조사 및 분석, 기획 이거거든요. 이게 바로 아이디어 내는 방식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실기에서도 이제 추후 강의하겠지만 배우시면 정말 돈 많이 되십니다. 예, 디자인이 무엇인지, 시각 디자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시각 디자인에서의 목표는 무엇인지,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아이디어를 내는지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또 쉽게 그리고 배우고 나면 엄청 여러분이 하시는 디자인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고 또 자격이 된다면 시각 디자인 자격증을 좀 꼭 취득해라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이 시험은 기술적인 기능적인 건 한 30%밖에 그 평가를 안 하고요. 기획적인 부분을 한 70% 평가를 한다. 그렇게 저는 옛날부터 강의를 했고 그렇게 교육을 했었습니다. 예, 그 실제로 보면 이렇게 기획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필기도 바뀌었는데 기존의 내용이 거의 추가가 돼 있다. 그리고 거의 거기서 기존 책에서 한 70%는 나온다. 예, 그리고 추가된 부분이 한 20%, 30% 정도가 이제 추가됐지만 그 내용들도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예, 충분히 그 30%적인 부분만 더 이 책에 추가된 것 같다. 예. 그리고 지금 첫 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게 난이도는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아마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약간씩은 어려워질 건데 어차피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뭐 시각도 얼마든지 충분히 합격이 가능한 뭐 어려운 시험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습니까? 네. 자,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개론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동기부여를 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때요? 처음에 들었던 내용 좀 들어보니까 어때요? 나 자격 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하면 내가 강의를 잘한 것이고, 뭐야? 싫어. 힘들어. 이러면 저는 제대로 전달을 못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마무리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시험을 봤던 방식에서 과목이 바뀌었고 내용적인 부분은 거의 동일하다. 거기에 약간의 기획에 관련한 실무에 관련한 내용이 더 추가됐을 뿐 뭐 그렇게 완전히 새롭게 바뀌진 않았다. 바뀌게 된 원인은 NCS는 국가직무 표준을 적용해야 하다 보니까 이런 식의 실무적인 기획에 관련한 내용인 것처럼 보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색채학, 인쇄 및 사진기법, 시각디자인론, 실무 같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다. 그게 한 70% 이상 나오고 30%만 이제 추가된 부분이 이제 이 안에 나와 있다. 그리고 요거에 맞게 책을 만들었고 강의는 요걸 기준으로 하겠으니까 요거로 여러분은 준비해 달라.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모두 준비할 수 있다. 기사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과정평가형이라고 해서 대학이나 이런 교육기관에서 시각 디자인 시험 볼 때 교재로 사용할 수도 있다. 총 15단 강의로 나눠서 제작을 하였다. 예, 그리고 추후에 이제 제대로 된 촬영을 하고 다시 올리겠지만 지금은 기존에 있는 강의 내용들을 순서를 바꿔서 책에 맞춰서 정리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항상 바뀌죠. 바뀌어야 되고 처음에 바뀔 때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짜증나고 이걸 또 어떻게 써야 되나 막 그렇게 했던 게 벌써 1년이 지나서 딱 1년 만에 나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시각 디자인 시험 보시는 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주변에 많이 좀 전도 좀 해주십시오. 이 자격증 취득하면 좋다. 그리고 조선생이 있다. 함께 준비하면 아주 쉽게 비용도 저렴하게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하면서 선생님들도 좀 알려주시고 전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문사 우리 시각된 산업기사 필기책 어차피 또 새로 바뀐 유형의 책이 아마 다른 분들도 쓰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처음 만들었어요. 예, 이거로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많이 좀 주변에 알려주시고 함께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기도 합격하시면 저랑 같이 실기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 있다고 했었죠. 네이버와 다음 카페도 있고 또 유튜브 조선생 TV 지금 보고 계시겠지만 거기서도 계속해서 자료들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가입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너무 오랜만에 또 제가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주저리 좀 쓸데없는 소리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목소리가 원래 빨라요. 되게 빠르고 잔소리 하여튼 많은데 길어요, 강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했다 보니 학생들이 되게 막 너무 빨라요, 뭐 이해 안 돼 이런 분들이 계시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좀 말을 좀 줄인 게 이 정도예요. 그래도 지금도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어쨌든 줄였어요. 그런데도 좀 하다 그러면 우리 배속 1.5배속 정도, 2배속 이렇게 해서 강의를 이후부터 들어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다 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오늘 새로 바뀐 시험 유형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함께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필기 합격하고 나시면 실기도 저와 함께 준비하셔서 최종 합격까지 조선생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루하고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부터도 열심히 들어주시고 성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은 뭐다? 하기 싫어도 하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이다.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